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인데요. 매수가가 13만 2천 원이십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12만 7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애국 소비 수혜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또 중국 애국 소비요? 네, 뉴스가 나왔던데. 삼성전기가 중국 기업인가요? 아유, 그건 아니죠. 네. 아니, 어떻게 좀 애국 소비를 바라보실까요? 하는데 삼성전기한테 뭐가 좋은지 제가 기사를 못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찝어드리진 못하겠는데 네. 뭐 어쨌든 MLCC라고 하는 기본 뭐 소자에 대해서는 뭐 일본의 그 몇 개 기업하고 거의 뭐 3등권 안에서 서로 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랑 같이 노는 MLCC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뭐 그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쨌든 레거시 디램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라는 건 그것하고 같이 움직이는 소자인 MLCC의 수요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전기가 뭐 중국향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반도체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뭐 수요단이 늘어난다고 하면 MLC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뭐 어쨌든 지금 N자형 패턴으로 요건 잘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라서 13만 원 초반대 사신 가격은 뭐 크게 두렵지는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클을 타게 되면 14만 원까지는 올라갈 그림이고 1차적으로 그렇게 붙고 나서 추가적인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12만 원, 13만 원대 이렇게 놀 가격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대 이상 가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이번에 14만 원 정도 돌파가 바로 가능하냐 아니면 14만 원 터치 후에 잠깐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거냐 이런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13만 한 8천 원에서 14만 원까지 대기하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3만 8천 원에서 14만 원 부근까지 조금 보유하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가 또 빠르게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한솔케미칼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0만 3천 원이세요. 오늘 네. 고가가 10만 3,200원이셔서 네. 오늘 매수를 하신 건가 싶기도 한데 네, 어떤 뭐 전략 요 필요할까요? 최근에 10만 원에서 10만 한 5천 원 사이에서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답보 상태거든요. 뭐 지금 최근에 아마 매수하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뭐 최저는 9만 원이 살짝 깨졌던 날이 있었는데 그거보단 좀 올라왔지만 사실 이 녀석도 200일선이라고 하는 중심선이 15만 원에 지나고 있는 걸 감안해 보면 10만 원 초반에 사셨으니까 상당히 아래 가격에서 사신 거예요. 그 사실 아래 가격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업황과 기업들의 개별 실적이 별로였다라는 얘기이고 2차 전지 소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회사 중에 하나니까 네. 2차 전지 쪽이 뭐 최근에 좋다 이런 얘기 뭐 재작년 7월이죠. 이제 작년이 아니라 2023년도 7월 달 이후에 뭐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은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지금 뭐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그림은 아니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늘 똑같이 얘기 드리지만 트럼프가 사실 지금 일주일 앞두고 나온 얘기 보면 흉흉해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마가 100일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 되게 못 살게 구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제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겁은 나는데 실제로 시작하면 그 정도 수준 못 미칠 거야 이런 생각은 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일단은 놓고 보시는 게 맞고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그래프라고 전 되니까요. 네. 사신 가격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와 이러고서 올라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어지는 어떤 뭐 감세 어떤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했던 거를 밑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음. 뭐 10% 15% 정도는 금방 올라갈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신 가격은 높지 않은 적당한 가격이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에 2차 전지의 방향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솔 케미칼까지 만나봤는데 카카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42,200원이시거든요. 네. 카카오는 저희 지금 예전부터 사실 12월 달쯤부터 참 많이 빠졌고 그리고 네. 미디어 플랫폼 주들은 그래도 트럼프에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좀 보자 싶었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전략이 사실 얘는 좀 안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완만하게 계속 내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은행을 뒤에 사촌형이 갖고 있어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계속 살 수가 있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아마 뭐 한 2, 3년 장기 텀으로 보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도 카카오는 여전히 4만 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이, 그거보단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중을 태워 가지고 이 녀석의 그냥 장기 미래 뭐 카카오톡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잘 쓰고 있잖아. 어, 그거에 고맙다 이 생각으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심어 놓으시고 2, 3년 있다가 보면 지금보다 가격이 높다? 그것도 사실은 2, 3년 있다가 제가 2, 3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높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실제 한 6, 7만 원 가 있다 그래서 거봐 3년 전에 김동엽이가 4만 원일 때 아유, 싸다고 얘기한 거 맞았잖아.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드리고 싶은 마음 사실 현실적인 얘기는 음. 이게 이번에 네이버 가는 거에 조금 뭐 바짓가랑이라도 따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전히 기본적으로 실적 차이가 큰 거죠. 네이버는 뭐 상단을 뚫어줄 만한 실적이 나오는 거고 카카오는 그렇지 못한 거고 거기서 조금 엇갈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에선 위에서 노는 네이버랑 네. 지금 카카오는 200에선을 돌파를 잠깐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 꽂았거든요. 이 차이예요. 결국은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전략은 솔직히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추세가 메이저 수급 이거 사실 개인들이 달려붙으셔가지고 3만 원짜리를 뭐 6, 7만 원 만드는 주식은 아니에요. 아직도 큰 주식이에요. 결국은 16조나 되는 주식을 개인들이 으쌰으쌰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메이저 수급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기관들 보세요. 4일 전에는 150만 주식 팔았네요. 그니까요. 전략은 필요 없고 음. 반등시 일단 나오신 다음에 다시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전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반등 보일 때 잠시 나오시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좀 추세가 살아날 때 다시 접근하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반등 시마다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도 제시를 해 주셨네요. 네. 다음 상담 우리 김동욱 대표님 방금 물 드셨는데 조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나노팀 들어와 있는데 매수가가 23,438원이세요. 현재 주가가 7천 23,000원이요? 네. 음. 지금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아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감기가 악화되는 그러니까요, 기분인데요. 대표님. 이게 사신 가격이 그러면은 재작년 여름이란 말씀이신데 네, 굉장히 사실 이게 오래. 전략을 세우시기에는 뭐 너무나 사실 늦었죠. 2만 원대 있던 주식이 뭐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사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거 사실 회사가 이렇게 장기 하락을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아마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 기업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아무리 봐도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연계되어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발열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음. 전장부품 쪽, 열관리, 뭐 완전 2차 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폭주 소재. 사실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실적이 어, 실적도 뭐 재작년에 무난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뭐 상반기 2분기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예년에 나던 연수익 한 40억대 이런 걸 아마 맞추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이건 반대로 말씀드리면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한 5천억에 육박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5천억짜리인데 그때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열폭주 이런 거 이제 막을 수 있는 소재다 음. 이래가지고 내용이 됐습니다만 50억 버는데 5천억이면 이거 바로 그냥 PER이 100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인정을 받았다가 그 인정의 유행이 끝나니까 그냥 무차별하게 빠진 거죠. 그렇다고 지금 방열과 그 뭐 열폭주와 관련된 이슈가 없어지거나 필요 없어진 기술은 아니죠.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또 좀 쪼그라들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차피 2차 전지 소부장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2차 전지 업황이 구조적으로 돌지 않으면 이 종목도 뭐 7,000원대에서 많이 가봐야 9,000원 넘지 못하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략이란 개념이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2월 정도 되어서 2차 전지가 통으로 좀 움직일 때 네. 같이 움찔할 수 있는 기운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업황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취임 이후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갈 때쯤 2월쯤 조금 움직일 때 다시 저희에게 상담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요. LS요. 매수가 보유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2천 원에 50%요. 132,000원에 50%요. 네. 네. 비중이 높으셔요. 이렇게 예. 단가 조절하시려고 추가 매수하시다가 이렇게 높아지신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신 건지. 처음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우, 13만 원에 사셨다고요? 13만 2천 원요. 2,000원이요? 예. 작년 그 연말 무렵에 8만 원대도 잘 견디셨네요. 예. 예. 그때 13만 원에 사실 때는 뭐 어떤 목표가가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잘 나가길래 샀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 전에 사신 건가요, 혹시? 예. 사셔가지고 19만 원대 갔는데 안 파신 건가요? 예. 아, 그러신 거구나. LS가 원래 잘 나간 거 맞죠? 그쵸? 그래프에서도 보시고 아마 사신 다음에 13만 원에서 한 6만 원 이상 더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이 한 40% 이상 나셨던 적도 있었던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20자 넘으면 좀 팔아야지 뭐 이러셨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림이 잘 명쾌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제 각도가 심하게 삐죽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쯤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21선 정도 깨지는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생명력이 좀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생각하고 좀 빠른 그 판단과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랬다고 하면 한 16만 원대 정도엔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다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매매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LS는 뭐 제가 보기엔 LS의 이제 그 자회사격인 LS 에코에너지를 비롯해서 많은 전선유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이번에 실적들로 무리 없이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뭐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거나 이랬을 때
LS의 가치 자체도 그렇게 뭐 형편없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듯이 3조 정도 시가총액을 물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보면 뭐 매년 한 1,000억 정도씩 늘어날 정도로 그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올해 같은 경우는 6천억 정도 생각하는데 6천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지금 3조라고 하면 PER 단위 한 6배 정도밖에. 근데 이제 얘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를 한 50% 정도밖에 시장에서는 보통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12배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레벨이 크게 무난한 지금 가격대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지난번 그 5월까지 올라가는데 LS그룹이 뭐 전선이라든가 전력 분야 이런 것 쪽에 대규모 투자 단행, 뭐 실적이 좋아진다는 자회사들의 이슈 이런 것들과 함께 크게 올랐던 것들을 다시 재현할 수 있으려면 아마 이번에 그 미국 LA 산불 문제도 그렇고요. 앞으로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 전선 쪽에 쓰일 수 있는 용도들은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 1단으로 봐서는 한 11만 원 후반대, 그 2단으로 봐서는 13만 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오랜 기다림 속에 수익을 좀 대거 반납을 하신 상태라 좀 허탈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조금 기다리시면 LS그룹 분명히 올라온다. 14만 원대까지는. 그렇게 좀 봄까지 기한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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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LS에 대한 전화 상담 마무리 근데 너무 지어보도록 안타까운 하겠습니다. 게 뭐 다 지난 얘기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내려올 때 사신 게 아니라 음, 한창 절정을 가기 전에 잘 사신 건데 40%가 넘는 수익을 이걸 그러니까요. 그냥 지켜만 보신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중간에 또 한번 사신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순간적으로 한 15만 원대라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먼저 수익이 또 기억이 나니까 못 파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맞아요.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오를 때는 사신 가격 조금만 넘어도 음. 아이고 이게 어디야라고 만족하고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네,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저희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중에 몇 종목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채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이처셀 있었거든요. 네이처셀, 네이처셀이요? 네, 지금 12% 네.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12%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보면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급등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 11월 중순까지 뜻모르게 올랐다가 음. 한번 또 확 맞았다가 완만하게 흘러내리다가 지금 뭐 웬만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모여 있는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갑자기 내려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봐서는 오늘 뭐 제 생각에 관련된 뭐가 악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개파락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음, 뉴스가 크게 나온 거는 뉴스는 안 없네요. 보이는데, 네. 이러면 보통 이렇게 음. 사적인 뉴스 보려면 종목 토론방 가서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이거 언제 다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지금 봐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태로운 수준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혹시 매수가는 얘기 안 하셨던 네, 거죠? 저희가 매수가를 언급을 못 네, 드려가지고, 네. 뭐 언급을 안 드려도 음. 이게 좀 위태위태합니다. 음. 여기에서 2, 3일 내로 지금 60일선 위로 올라타지 않으면 결국은 200일선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모양으로 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한 한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라도 달려가지고 아까보다는 지금 한 1,000원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좀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내용에 대해선 일체 저도 뭐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네. 자세한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적인 뽐새 자체가 음. 하락 쪽을 얼마나 급하게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만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다만 이 종목이 급락했던 과거의 11월 중순과 11월 초에 장대 음봉이 두 번 났었는데요. 그 다음 날은 또 보란 듯이 양봉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결과는 내일쯤으로 시행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얘 패턴대로라고 하면 내일이 장대 양봉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시기를 내일 좀 노려서 비중 축소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이처셀에 대한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WCP가 있었는데 WCP 같은 경우는 WCP요? 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분리막 시장에서 충주에 또 6개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이다라는 소식에 흑자 전환 기대감도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2차 전지 움직일 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흑자 전환에 종목일까요? 기대감이 있는 종목치고는 전혀 모양이 그렇지 않은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그 사실 네, 뭐 지난 얘기 하면은 뭐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야, 진짜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은 그냥 매매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진짜 그냥 세간의 평판을 쉽게 이 종목이 이런 거 하네 이런 거 알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천하에 나만 아는 종목을 매매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종목 사실 오늘 거래되는 양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약간 내 바구니에는 담지 않을 만한 종목으로 이미 분류해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만큼 소외됐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얘가 평생 그러진 않겠죠. 어느 순간 또 조명을 받을 날이 있을 텐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거 조명을 안 받을 때라고 느낄 때는 내가 혼자 이 종목을 지켜야지 이렇게 뭐 공명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냥 비중을 줄여서 거래 안 되는 만큼 나도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 거래가 재개가 되고 이 종목이 다시 스타주가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게 묘미도 있지만 근데 그게 언제쯤일지 기약이 없잖아요. 특히 또 방금 저보다 먼저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더욱더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었잖아. 지금도 그랬잖아.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힘들잖아. 이런 거고요. 사실 주가가 이게 뭐 단숨에 빠진 거죠. 이게 왜냐면 2022년도 3년 전 500억씩 벌던 회사가 작년에는 200억 적자가 났고요. 올해 턴어라운드인데 40억이에요. 기대되는 순이익이. 네. 근데 지금 많이 빠졌는데 4천억이잖아요. 아직도 퍼로 계산하면 100배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걸 그러니까 내년엔 400억 다시 번다고 돼 있거든요. 네. 와, 그러면 사실 이 종목에 맞춰서 보면 웬만한 2차 전지는 내년에 실적이 10배쯤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네. 되는 건데 다 그럴 건지 아닐 건지. 그러면 사실 지금 한 이른 봄부터는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이나 이런 거에 한 9달 정도 선행한다라는 게 제 주장이라서 내년에 10배 정도 좋아질 거면 올해 뭐 봄부터는 분명히 움직여야 되겠죠. 적어도 근데 이제 올해 내내 버는 게 40억이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번다라는 거가 확인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점은 하반기 돼서야 이제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세밀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턴어라운드 돼도 아직까지 비싸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뭐 굳이 가지시고서 고민하실 이유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셔서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차 바이오텍. 차 바이오텍이요. 매수가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7,133원이고요. 네. 비중이 60%요.
매수가도 많이 현재 주가 멀어져 있고 비중도 크셔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저희 김동엽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되시는 부분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 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안녕하세요. 지난번 12월 21일과 21일, 그 22,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잘 아시나요? 아니요, 갑자기 이게 떨어져가지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이게 네,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뭐가, 이날 거의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유 없이 맞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갖고 음. 여쭤본 건데, 내용이 혹시 아시는 바가 없어요? 예, 제가 그거는,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 예, 제가 이게 괜히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 유상증자를 네, 발표했나요? 네.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고요? 그러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이 미래가 있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서 주주님들한테 돈을 더 내가지고 예, 회사 자본을 늘리고 이제 자기네들 뭐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쓰겠다고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뜻인데요. 네. 평소에 혹시 투자하시면서 유상증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으세요? 예, 이거는 조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은 예, 갖고 계신 수량의 일정 부분만큼 더 주식으로 드릴 테니까 아마 이를테면 뭐 한 8, 9천 원 정도는 얼마 정도에 예, 한 10,000원대나 요런 초반 정도나 한 8, 9천 원 요런 가격대에 지분을 더 가져가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청구 결과가 올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뭐 그때 이제 탈출하는 방법은 아우 나 그거 싫어 더 받기 싫어 이래가지고 매수 청구권 행사하시면서 딱지 가격만 그냥 챙기시고 나오시는 방법이 있고 예, 아니면 돈을 더 투여하셔가지고 이 지분 더 추가되는 만큼 더 인수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 이게 15,000원대에서 10,000원 초반 이렇게 내려갈 만큼이면 상당히 유상증자 비율이나 이런 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나중에 저 같으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유상증자를 만약 받으시겠다고 해도 구주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유상증자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매각을 해서 신주를 새로 받는 정도로 그러니까 비중은 더 키우지 않으면서 구주를 잘 매각을 해서 신주를 응모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권해드리긴 하는데요. 네, 중요한 건 얘네가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빚 갚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거 연구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쓰는 건지 이런 걸 좀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되게 이제 중요하신 전화를 주신 건데 근데 예,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생각보다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나중에 확정돼 가지고 통보가 오면 이게 뭔 건가 또 하실 것 같아서 3월 달에 이거 청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중은 지금 거의 50%는 아니고 한 40%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 1,000주 갖고 있으면 한 400주 정도 수량이 차로 나온다는 거예요. 39.3%네요. 예. 그걸 또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조금 싼 가격이겠지만. 예.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응하라는 거고 이게 이제 운영 자금이 뭐 1,200억, 타 법인 증권 취득 금액이 1,100억, 시설 자금 그러니까 교묘하게 보면 사실 운영 자금의 비중이 반은 안 되지만 이 운영 자금이라는 게 사실 회사에 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직원 월급을 비롯해서 돈 없다 이럴 때 많이 하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법인 취득이라든가 시설 투자 이런 거에 쓴다고 하면 그 비중이 높을수록 좀 양호하게 보입니다만 반 정도쯤은 그냥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아주 선이라고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답보 상태죠. 올라가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이게 나중에 뭐 할인을 해서 받으니까 지금보다 낮은 가격의 유상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별도로 마련하시지 말고 구주를 팔아서 그걸로다가 유상을 받으시는 걸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또 대기하고 있는 게 많아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3,580원이십니다. 페노션. 11월 최고가가 3,700원인 걸로 봐서 그렇게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페노션에 대해서 좀 아니면은 수익이 됐었는데 못 파시고 갖고 계신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페노션. 그 지금 자꾸 오늘 좀 가끔 얘기 드리는 게 음, LA 산불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음, LA 항구가 저는 물론 LA를 가보질 않았는데요. 네. LA도 보면 항구가 여러 개가 있겠죠. 음, 있는데 LA 항이 전체 미국의 수입 물량의 40%를 차지한대요. 근데 지금 LA 항 쪽에서 시작돼서 내륙으로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LA 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 내지는 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다른 항으로 가라. 그럼 이제 물류 비용이 더 든다 그래갖고 지난주에 보면 HMM이나 일부 해운주나 이런 것들이 좀 올랐었어요. 네. 오늘은 뭐 다시 그냥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약간 흘러내리는 모양인데 음, 사실 뭐 그 LA 그 산불 가지고 해운 운임까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네. 어쨌든 최근에 뭐 해상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안정됐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 트럼프 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이게 해상 물동량이 훨씬 높아질 거냐, 아니면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훨씬 줄어들 거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이제 기업들의 수익 차이가 해운 관련된 주식에는 크게 좀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일반론적으로는 뭔가요? 결국은 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운임도 좀 강세가 아닐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실 좀 우세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산불 얘기로 해서 잠깐 스팟으로 오를진 몰라도 앞으로의 물동량은 조금 준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해운 쪽에 크게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조금만 올라서 뭐 3,400원 후반이나 500원 정도 올라오면 잽싸게 비중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3,400원에서 한 500원 부근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펜오션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도 빠르게 네. 만나보겠습니다. 우양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8,829원이세요. 우양하면 저는 그 상반기 때 굉장히 뜨거웠던 냉동김밥 엄청 맛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무양이 만든 김밥을 드셨어요? 냉동김밥 코스트코에서 팔잖아요. 아, 맛있던데. 저는 뭐 코스트코를 들어가 보질 못해가지고 김밥을 못 먹었는데 네. 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싸기까지 한가요? 쌌던 저렴해. 그러니까 저- 요즘 김밥이 비싸잖아요. 다. 비싸죠. 그거에 비해서는 저렴했던 것 그거 같아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맞아요, 맞아요. 드시는 거예요? 네. 그쯤 이제 가장 그러면 뜨거울 때. 잘 됐다. 빨리 상담해 주세요. 우양. 제가요? 예. 저는 우양을 맛으로는 내가 더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아니 냉동김밥이 굉장히 맛있다 정도만.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알고 있어서. 음, 근데 상반기 때 이제 막 삼양식품 좋고 이럴 때 네. 강할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데 주가가. 그러게요. 그냥 하시는 김에 삼양식품을 하시지. 이렇게 김밥을 하셔가지고 라면과 김밥 뭐 찰떡 같은 존재인데 너무 맛있긴 해요. 그렇죠. 우양의 글쎄 실적이 좀 안 따라왔나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데
이 회사가 사실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음.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은 이게 외형은 매 분기 매출이 한 400억에서 500억인데 음. 영업이익이 적자 또는 3, 4억 플러스밖에 안 난다? 네. 그럼 이건 진짜 무료로다가 지금 김밥을 말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원재료를 사다가 음. 말아서 파는데 돈은 하나도 안 남아. 이거예요. 지금 얘네는. 그래서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좀 눈을 의심했는데 이거 뭐 대한적십자사냐. 김밥은 많이 만들어서 파시는데 그 사실 얘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유명한 게 그 냉동 핫도그예요. 맞아요. 핫도그도 핫도그 맞아요. 원래 OEM을 많이 해서 음. 뭐 CJ나 이런 거 나가도 제주원봉 우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핫도그도 하는데 핫도그도 이렇게 안 남고 팔아갖고서야 이게 아니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라 22년도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더 이런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도 네. 이렇게 장사를 못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음. 재무 구조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 당장 어떻게 될 일은 아닌데 이게 너무 장사를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게 백날 해외에서 뭐 젊은 MZ들이든 뭐 글로벌적으로도 이번에도 보면은 그 오징어 게임 2를 통해서 뭐 또 인기 있는 놀이라든가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고 이러잖아요. 네. 얘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게요. 그냥 이름이 거명돼서 어. 오르면 뭐 하나? 몇 분기가 지나도 음. 실적이 그냥 그대로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건 구조적으로 회사가 진짜 어떻게든 타개를 내 가지고 지금같이 KRU가 유행일 때 냉동김밥하고 핫도그를 하는데 돈을 못 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회사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전화를 네. 소리소리 질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아. 시원하실 것 같고. 네. 아.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진짜 의미 없어요. 음. 그냥 뭐 덜 손해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거든요. 음. 회사가 당연히 돈을 야무지게 벌어야 되는 음.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음. 있으니까 이거 회사가 정말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조금 그러니까요.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진짜 뭐 그렇게 하던지 맛있거든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게 냉동김밥은 아니지만 음. 무슨 어쩌다 사장 뭐 이런 거 네. 미국 방송 보면 우리 김밥들 엄청나게 팔려 맞아요.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사례를 보면 진짜 경쟁력만 있으면 음. 충분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많이 올라서 뭐 기본이 한 3,500원, 4,000원, 음. 뭐 좀 더 들어가요 이래서 5,000원, 막 6,0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했어도 미국은 훨씬 비싸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 맞아. 보면 진짜 너무 장사를 헛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양 또 저희 김종욱 대표님께서 늘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회사에 전화를 해 보자." 회사를 전화를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항상 우리 김종욱 대표님께서 얘기하시지만 사기 전에 전화해 보시는 것도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매수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전화를 한 다음에 하자. 예. 네.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클리오고요. 클리오요. 매수가 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231원이고요. 네. 3%입니다. 아, 클리오 매수가가 24,000 231원. 231원이시고 보유 비중이 3%. 네, 네, 클리오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아름다우실 것 같은 여성분이신데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멀어져 계셔서 저희 네, 김동엽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결해 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갖고 계신 거 중에 제일 걱정되는 종목이에요? 꼭 그렇진 않은데,
유리 그러니까 조금 비율을 작게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은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네. 3%짜리를 보통은 상담을 안 하시는데 네. 나머지 97%는 진짜 괜찮으신 건가 좀 걱정이 돼서 아, 여쭤본 네. 거예요. 네. 뭐 사신 가격이 좀 높긴 높거든요. 네. 예, 그리고 클리오가 이렇게까지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나 싶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밀렸지? 네.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네, 뭐 지금 사실 실적은 그냥 너무 폭발적이진 않지만 네. 예,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네. 재작년에 뭐 100억대부터 해서 270억, 작년도가 이제 300억, 올해가 350억, 400억까지 이렇게 보면은 매년 이제 늘어나는 어떤 성장률이 조금 더디다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네. 그러기 전에 이제 작년 6월 달에 4만 5천 원까지 갔던 게 어떻게 보면 네. 실적이 그렇게 폭발하지 않는데도 주가만 폭발했던 거죠, 이게. 예, 그랬다가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냥 원래 시작했던 가격대 수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네. 허망하게도. 근데 실적에 있어서는 어쨌든 꾸준하게 분기 개념으로 해서 50억에서 60억 정도씩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 수치 대입해 보면 사실 지금 가격에서는 더 빠질 건 아닌데 예, 앞으로 이제 실적이 뭐 500억대, 600억대까지 지금 그려지지 않은 미래에 더 달성이 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실적 곱하기 10배 보시면 되거든요. 시가총액을. 네. 그러니까 만약 400억을 버는 회사면 4천억이 돼야 되면 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3,200억이니까 아직까지 올해 기준으로는 실적이 350억 정도 보니까 350억 내외가 그러니까 3,500억 정도 내외가 아마 적정 수준일 거고요. 네. 내년도가 400억을 보니까요. 4천억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생각엔 지금보다도요. 그 들어가는 시점이 들어가서 뭐 미리 기다리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 움직일 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소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지고요. 네. 기관성 매수가 최소한 뭐 3만에서 5만 주짜리가 한 이틀 정도 붙는다. 요렇게 정도 되었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너무 싸졌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 하나는 인정. 그다음에 실적이 그래도 받쳐준다. 현 가격이 과히 비싸지 않다. 두 번째 인정. 그러니까 지금 정도 가격은 완전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또 뭐 결과물들이 나올 만한 이벤트가 생기면 빵하고 네. 뜰 수 있는데 그 초입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미리 음.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리오에 대한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네. 또 잠시 만나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알테오젠 있어서 알테오젠도 저희 투자자분들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13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또 시작이 되는데 그런 예. 이벤트를 가지고 조금 기대감 갖고 있었는데 오늘도 빠지고 안 그래도 많이 빠졌다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우, 고민이 되시면 파시면 되죠. 고민을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내 투자가 어떻게든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불려도 걱정이 없다 이 생각이 들면은 그게 마음 편한 투자.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고 있어.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난 확신을 하고 있어. 이러면 주가가 빠진들 사실 그렇게 걱정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진행자님 말씀대로 아는 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누가 좋다더라. 알테오젠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종목들 얘기 드릴 때 맞아요.
10배 오른 종목을 10배 오른 가격에 사놓고 이걸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 예전에 그렇게 싸고 안 맞아요. 좋고 훨씬 가치 덜 받을 때는 뭘 하다가 음. 더럽게 비싸게 사놓고 나서 인재 걱정된다고 하면 이게 내 돈을 가지고 할 소리냐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음. 이 종목도 제가 봐서는 물론 뭐 목표가는 70만 원도 제시돼 있고 이래요. 음. 지금 이게 최근에 빠진 거는 잘 아시겠지만 뭐 그 특허에 대한 부분들 음. 이런 것들이 좀 침해받거나 아니면 이거 무효 소송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네. 최근에 그나마 뭐 30만 원 정도에서 계속 음. 좀 안정을 찾는 거는 거기까지는 아닐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그럼 지금 30만 원의 가치도 어차피 현재 회사가 뭐 처해 있는 뭐 분기별로 버는 것들 감안해 보면 네. 정말 너무 비싼 회사죠. 얘가 뭐가 있다고 지금 16조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건데 그래도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믿는 거잖아요. 16조가 이게 많은 사람들의 단결과 약속 속에서 깨지지 않는 거는요. 네. 미래에 이거 1.5조에서 2조 정도 번다. 이런 컨센서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지. 그게 그렇게 안 믿는데 억지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오래 못 가죠. 누군가는 빨리 먼저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네. 제가 봐서는 이건 진짜 한 3, 4년 정도 이내로 1조에서 한 1.5조 정도 버는 정도의 시스템인지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어쩌다 공부하겠지만 네. 제가 봐서는 이게 뭐 불과 재작년까지도 적자 나던 게 뭐 이제 작년부터 24년도 실적부터는 200억 정도 흑자를 찍는다 이렇게 돼 갖고 이제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작년이었던 거고 200억을 벌었다고 이게 16조가 가당키나 하겠어요. 빠져서지만 네. 결국은 제 생각엔 조 단위는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앞으로 수시로 몰려올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결국은 나와 있는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약바이오에 나오는 수치는 사실 다 미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이걸 뭐 개런티 해주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결국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만큼 내가 그냥 가스라이팅이 되거나 내가 쇠뇌가 돼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리 들어봐도 한 3, 4년 내로 1조 벌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굳이 갖고 있을 이유는 제 생각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 갖고 있습니다. 1조를 벌지 1.5조를 벌지 네. 저도 잘 모르겠기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오를 동안 매매도 안 했지만 여전히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제가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비토를 하려고 하는 건 또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어쨌든 30만 원 내외에서 설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 그 정도의 가치를 지금 인정하는 사람들의 지금 모임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배신자가 안 나오면 당분간 이 가격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200억에서 뭐 올해는 지금 예상치가 600억, 700억 되고요. 내년도는 2천억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한 3배씩 올라간다고 하면 1조 되는 거 한 5년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실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분기 순이익이 되게 꺾이거나 정체를 보이는 그 구간이 생기게 되면 또 그때 이제 굉장히 혼란을 받게 되겠죠. 얘는 한 5천억이 맥시멈인가? 이렇게 보는 시기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바닥에서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은 사실 그런 매매나 심적인 부담을 안고서 굳이 비중을 태워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채팅으로 올라온 종목 한 종목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도 있었거든요. LG이노텍도 지금 2%대 약세 보였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네.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LG 계열 음. 이번에 LG전자 실적 보셨잖아요. 음. 예. 전장 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뭘 돌린다 그래도 잘 안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시황 산업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잘 바꾸지 않는 음. 그런 버릇들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LG노텍은 어차피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뭔가 혁신의 제품이 나와서 수요를 급증시키던가 뭔가는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고 또 뭐 애플도 보면 이게 전략 혁신 제품이다 이래서 나온 것들이 그냥 음. 그저 그렇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아주 막 죽겠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은 대부분 그럴싸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오지만 진짜 막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한두 단계 뒤에 나온 것들을 봤을 때 느꼈던 전율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감동이 없죠. 그냥 뭐 테크닉 쪽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이 영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없는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런 면에서 뭐 아무리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 쪽 시장을 좋게 보려고 그래도 관련되는 전방 산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기대값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동사의 주가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진짜 얘도 이제 더 내려가기 어려워요 이러니까 15만 원 정도를 그냥 공굴이 바닥을 쳤다고 할까? 이러고서 있는 것뿐이지 당장 올라갈 요인은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